네, 다음은 오늘의 강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파견 교수로서 현재 칭다오 이공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유순선 교수님께서 중국 칭다오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청도 이공대학교 유순선입니다. 너무도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좀 송구스럽고요. 사실 저는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있지는 않고요. 건축을 전공하고 학생들에게 건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매년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큰 주제 안에서 산둥성 칭다오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저도 긴장을 좀 했는데요. 좀 준비된 거 좀 드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칭다오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한 4박 5일 정도의 여행 코스로 다닌다든지 아니면 근대 건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는 구경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중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청도에서 지낸 기간은 짧습니다. 첫 인상이라고 느꼈었던 것은 상당히 제가 9월에 왔는데 상당히 날씨도 좋고 한국하고 기후도 비슷하고 음식도 잘 맞고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칭다오에는 근대 건축이 많이 남아있죠. 특히나 이제 독일 점령기의 근대 건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식민 시기의 건축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식민 시기의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재작년 정도에 영사관 쪽에서도 그렇고 이 교민사회 쪽에서 청도의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장소라든지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찾고 계시다는 내용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이제 건축하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하고 좀 관련을 가져서 어떤 장소 찾기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가 지금 1910년에 이곳 청도에서 청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독일이 점령하던 시기에 청도에 대해서 잠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시의 지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청도 전체적인 지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독일이 점령해서 조차지로 삼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청양 바로 아래에 하천이 있죠. 그 하천을 시작해가지고 노산, 라오산 산등성이 서쪽, 그 안쪽을 포함하고 남쪽 바다 쪽으로는 동쪽과 남쪽에 3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고 황도 지역까지
포함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독일이 조차지로서 점령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 나와 있는 선이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은 그 비무장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독일하고의 완충 지역, 그러니까 조차 지역하고 독일, 중국의 그 영토하고의 완충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8선이 있으면 2km 남방, 2km 북방에 있는 비무장지대가 있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비무장지대는 아니고 독일 군들이 유사시에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좀 불리한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이게 한 교주만에서 한 50km, 한 100리 정도 되는 구역을 이제 비무장지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독일이 그 점령하던 시기에 지금의 중산로 쪽에 이제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죠. 그쪽에 남반부 쪽은 독일 주거지하고 경제지였고, 그 북쪽, 중산로 북쪽, 지금 천주교회에 있는 동서로 도로가 있는 그 북쪽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중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을 하던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독일 거주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거주는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를 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 지역으로 이제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 지금의 타이둥 쪽이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서쪽에 탄시.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가 중점적인 경제 활동을 했던 지역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점령 시기, 우리는 이제 일제 강점기가 들어가기 직전부터 현재까지 청도에 어느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광복을 맞기 전에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면 광복 이후에는 지금 현재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한국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화상회를 보고 계신 여러 학생들도 현재 위치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청도의 동포수를 보면 지금 좀 안 보이는데 가장 높았던 시기가 지금 청색은 제외 국적을 가진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이 되겠고요. 붉은색이 이제 그 제외국민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달 통계를 보면 한 14만 명의 그 조선족 제외 동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8만 5천 명의 우리 제외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피크를 해서 이제 조금 그 동포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들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그 경제 금융위기가 있기도 했었지만,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뭐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외국 기업에 오픈했던 것을 서서히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규제 조치를 많이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2020년 현재 제외국적 동포가 한 10만 2천 명 정도 되고, 우리 제외국민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좀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것은 결국에 1505명이라는 게 이제 한중 수교가 되던 해에 92년 말에 조사한 게 한 1500명 됐었고요. 그리고 1450명, 1945년에 1039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1945년에 중국에 있던 동포들을 광복이 되고 한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조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다오에서 청도에서 한 산둥성의 지역에 있는 동포들을 한 4,000명 정도를 갖다 귀환시켰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 한국민회도 새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청제분단이라고 지금 영사관 비슷한 그런 것들도 들어와서 한국 동포들을 갖다가 귀국시킨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이를테면 이제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수치상으로는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한 어떤 자료를 보면 한 2000여 명 정도까지 활동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합병이 되기 직전인 1910년 전까지는 전에도 10년에서 그 전에도 조선인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그 한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돈을 모아서 보내주든지 하고 동포들끼리도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협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1910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1910년에 5명이 그 공식적인 기록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독일 점령 시기에 독일 총독부에서 광고를 발행합니다. 그게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광고를 발행하는데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린 독일 점령지에 대해서 조차지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우측에 보시면 1902년부터 1907년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그 한국인, 당시에 이제 조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지 내에 한국인이 없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910년에 이제 5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명이 과연 누굴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찾아보자. 이 5명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좀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10년에 5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1908년 정도에 그 발행된 신문을 보면 지금의 그 고신구, 청양 고신구라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 호로항이라고 있었답니다. 그쪽에서 한국이 아니라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교포들이 학교를 세우는데 이거 청도에 계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도 물론 이제 동포들이 있었는데 독일 점령하던 지역에는 아니고 조금 청도 그 지금 교주 쪽에 이제 그쪽에 사시던 분들이 그런 이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 기록에는 1910년에 5명의 한국 동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과연 누구일 거라는 궁금증을 좀 갖게 했습니다. 1910년은 상당히 지금 청도에서 좀 독립운동사에서 무척 중요한데 그 한 해 전에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에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하얼빈 역에 가면 그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 한국에서 요청하기를 작은 비석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안중 관계가 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지어주겠다.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하얼빈 역의 일부를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하얼빈역이 새로 개축을 신축을 했는데 지금 역시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한번 이쪽을 가봤었는데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고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 안중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슴도 좀 뭉클했던 기억이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칭다오에서도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조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칭다오에 그러면은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왔고 왜 칭다오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칭다오에 오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살해되면서 그 일본 그 경찰 쪽에서는 많은 그 한국인들을 갖다가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갑이라는 분, 안창호 선생, 그리고 이종호. 지금 칭다오에 오신 분들은 한 15, 1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이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부 히로부미를 갖다가 저격한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되는데, 체포된 이후에 1910년 초에 이제 석방이 되십니다. 석방하게 됐는데 일본 쪽에서 이제 전제 조건을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 중에 이제 이갑이라는 선생이 서부각회라는 건 뭐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이쪽 지역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항일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계몽 운동을 하든지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활동하던 서북학회를 친일단체로 바꿔라,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친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라 라는 조건을 걸고 석방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체포됐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청년내가, 그러니까 1910년 초에는 아직 한일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합병을 준비하면서 청년내각을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중국 쪽으로 나서게 됐던 것은 이 주요 인물들이 보면 이제 신민회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신민회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 중에 조송환이라는 분이 이미 북경에서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한 그 기지까지는 아니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송환이 있는 북경으로 가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청도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을 살펴보면 36에서 한 16 정도 나이니까 상당히 열혈을 갖고 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대개 한 30대 초반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지금 우측에 이제 정영도까지는 한 30대고, 이제 그 아래는 한 16, 15, 막 이런 나이에 활동을 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보좌를 해주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록이 없고, 이 나머지 한 8분 정도는 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금 활동하던 사진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데 당시에 젊으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오신 것은 상당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냥 해외에 가서 의논해보자 이게 아니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군을 창설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도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그 군 장교도 있고 그리고 안창호라든지 신채호 같은 뭐 언론이라든지 교육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동경 제국대학에 유학을 해서 농업학과를 졸업하고 농업을 이렇게 해 오시던 분도 계십니다. 그건 다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먹고 살고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 경로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경로를 왜 제가 좀 집착을 했냐 하면 지금 청도회의가 칭다오에서 열린 것이 상당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뭐 4월이다, 뭐 7월이다, 뭐 이런 이견이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서 언제 도착을 하고 언제 청도회의가 열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한 거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한쪽 팀은 육로로, 그러니까 한쪽 팀은 해상으로. 그 이유를 추측하건데 같이 가면 이거 잘못하다가 걸리면은 다 청도회의고 뭐고 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나눠서 가자라고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기도 물론 다릅니다. 시기는 이제 3월 26일경에 이den이 이제 먼저 출발을 하게 되고 4월 초순경에 안창호 이den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3월 26일 다음 날인 3월 27일에 당시 신문을 보면 아까 안중근 의사가 그 사건 때문에 체포되었던 분들이 풀려났지만 일본 경찰들에서 수시로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3월 27일 신문을 보면 우리가 감시하던 인물들이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가 처형을 당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데이로 삼아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출발하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 26일 직후에 이제 한국을 이제 떠나기 시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북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도 회의를 해외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회의를 청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조성환 선생님이 계셨던 북경에서 하기로 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던 이유는 1910년 4월 초에 혁명을 위한 행위가 일어납니다. 근데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당시 5살 정도 됐었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이제 혁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4월 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된 거죠. 이제 4월 초에 그분들이 이제 다시 베이징에서 배를 타고 텐진을 거쳐서 칭다오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것이 한 4월 중순경이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안창호 선생하고 정영도라든지 신채호 선생이 이제 같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신채호와 김지관 이 두 분은 좀 대멀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육로로 가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신채호 선생하고 보좌를 해주던 정영도 선생은 지금의 웨이하이를 거쳐서 쯔푸 그래서 베이징에 도착했더니 이제 다들 이제 청도로 들어갔다라는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도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독일이 일본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해롭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오히려
중국에서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활동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결국에 칭다오에 도착한 것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안창호 선생이 도착한 것은 5월 초 정도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칭다오 회의가 청도에서 개최된 것은 5월 이후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도 잘하셨지만 집안 정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인한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 중국으로 오는 와중에 첫 서두가 이렇습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그 여러 말 할 것 없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위에 오늘 와서 청국 찌푸 위에 옆에가 어디죠? 위에 옆에 네, 바로 옆에 그 도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찌푸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1910년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에 도착한 게 4월 29일이니까 북경을 도착해서 청도에 들어갈 수 있던 시간은 결국에는 5월 초가 되겠다. 이게 단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인 기록이라든지 뭐 일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상당히 가정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안창호 선생님의 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면 청도에 와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 청도에 연도 없고 이렇게 접촉할 통로도 없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사진을 보면 너무 시간이 보스캠프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보스캠프라는 신부님은 한국에서 종교가 관련된 분들한테 통해서 이제 이분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리고 이제 트루펠이라는 독일 총독 이분하고는 추후에 이제 신문 발행을 위해서 이제 총독하고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었고 또 아래에 보시는 분은 분시 박사라고 고종 황제의 어의였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어의를 지내다가 칭다오에 돌아와서 의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여러 편의를 좀 봐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외 독립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무관학교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독립군 기지 창건을 논의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위했는데 칭다오 회의가 오늘처럼 몇 월 며칠에 언제 만나서 하자 이런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또는 도착하는 시기가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의가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라 청도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번 이 의견들이 나눠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도 의견이 많이 충돌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보면 여러 시간에 거쳐서 장소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 와서 이제 독립운동 전략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침략 부당성 설명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신문을 발행해서 해외에도 알리고 우리 동포들도 더 알게 하고 현지에 있는 독일 사람들에게도 알리자라고 했던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음 활동했던 장소를 조금 몇 군데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머물렀던 장소, 청도에서 머물렀던 장소, 그리고 청도 회의를 했던 장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이 메트로 호텔이라고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이제 보만반점이라고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영사 쪽에서 이제 그 중국 당황관에서 자료를 찾았던 자료는 대도시 반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폴이라는 게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반점이 호텔. 그래서 대도시 반점이었는데 대도시 반점은 아무리 찾아도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보니까 이게 대도시 반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걸 번역을 한 거고 원래는 이제 메트로폴 호텔이라고 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았었고 그 현재 위치는 우측에 그 천주교당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자리에 이제 종산로 우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우측에 보면 작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 이름을 보면 호텔 메트로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숙소로 정하시고 회의를 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 자료를 보면 이 한 군데에 다 머무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산로의 메트로 호텔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 있는 중산로 북쪽에 있는 따바오따오라고 있는 곳에도 거처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돼서 활동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조사 자료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은 메트로폴 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 한 1910년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장소는 한 80년대 그리고 2004년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에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메트로폴 호텔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던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건축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고 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은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한 2004년 정도만 해도 이런 일이 좀 빈번했던 것 같고요. 다음. 네, 지금 위치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모양은 이제 과거에 있던 모양을 비슷하게 지금 지어놓고 있습니다. 칭다오에 보면 근대 시기의 건축물 같은데 뭐 새 건물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도시 디자인 하면서 이제 건축을 규제를 하고 이런 과거의 형태라든지 색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사실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쪽이 아니라 코너 옆에 있는 자리가 바로 호텔 메트로폴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신문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신문 발행을 하게 되는데 발행을 못했죠. 신문을 발행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총독 쪽에서는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허가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신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가스펠 인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복음이라든지 이렇게 종교 성향을 가진 신문을 발행하려고 총독부에 요청을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마저 이제 진행이 안 됐었고요. 그 위치도 지금 당황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치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이제 복창석이라고 하고 독일말로 뭐 돌체 차이뉴시에 뭐 어떻게 써 있습니다만 덕화 인쇄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 위쪽에 표시된 부분에 그 작은 곳이 상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저 우측에 보면 아까 말한 도이체 차이니시의 뭐 덕화 인쇄창이라는 바로 여기다. 여기가 신문 발행을 하기 위해서 접촉했던 출판 담당하는 인쇄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측이 지금 높은 건물 지금 백화점하고 뭐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현재의 장소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신문 발행을 위해서 많이 접촉했던 장소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독일 총독부는 이제 그 신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수시로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도에서 독일 총독부 건물을 보면서 그냥 이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만약에 지나가시다 보면 여기가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뻔질나게 이 어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애쓰셨던 장소 중에 하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청도에 오셔가지고 이제 독립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독일어를 배웠던 것은 물론 이제 그 청도 조차지뿐만 아니라 이후에 독일로 가서 또 해외 독립운동을 하겠다, 배우자,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청도에서 신문 발행이 가능해서 그게 발행이 됐으면 아마도 청도에서의 독립운동 활동 기간이 더 많았을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자료가 더 많이 있고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했던 장소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천주교당 옆에 덕화 소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주교에서 설립한 학교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천주교에서 설립한 소학교에서 몇몇 분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이제 여기도 학교입니다. 이제 여기 정부 학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스케프라는 신부님이 관련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또 공부를 하셨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군사시설로 바뀌어 있습니다. 군사시설로 바뀌어 있어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저 층부에는 과거에 좀 흔적이 그대로 인면에 좀 남아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도에서 청도회의를 갖고 해외 독립운동을 위한 전략적 회의를 가졌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통일이 되지는 못했고, 방침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일단 토지개간 사업을 하자. 토지개간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무관학교 건설은 이거는 이제 힘을 키워서 일본에 대항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교관이나 교수, 농업 전문가를 초빙할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정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데 이제 최종 방침은 정했는데 청도에서 그걸 결정을 못 지어서 그렇다면은 해외 독립 기지로 선정하는 위치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밀산이라는 장소인데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만강 좀 북쪽에, 연변 북쪽에, 그쪽에 1910년 이전에 신민회에서 이미 좀 독립운동가들이 파견이 돼서 조금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독립운동가들 청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자금을 대주시던 분이 이제 이종호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용익의 손자입니다. 이용익은 이제 지금의 고려대학교를 이제 만드신 분인데, 광산 사업을 하면서 무척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손자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었는데, 해삼이로 이제 출발하게 되죠. 청도에서 이제 결정을 짓고, 그렇다면 밀산이라는 데를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쪽을 통해서 밀산 쪽으로 가는데, 이때 이종호라는 양반이 조금 마음이 좀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라서 여러 독립운동 활동이 각해정투 시기였고,
또 이제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이종호라는 분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 나름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실현되지 못했죠.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1910년 이후에 지금 북간도라든지 서간도 이쪽에 많은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도 개척이 되고 또 무관학교도 이제 각 지역에 생기게 되고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칭다오라는 것이 저도 이제 처음 와서 느낀 것이 풍경 좋고 아름다운 장소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건축물도 많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또는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곳이고 또 그런 건물 내지는 장소를 한번 지나다니다 보면서 또 새롭게 그런 기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간단히 청도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그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